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4일에 정묘 네 번째 기사 의정부 6조 및 도직무 등을 불러 황제의 칙세에 관해 논의하다 이어서 칙세에 만일 마음을 고치지 않거든이란 말이 있으니 이는 그 장래 일을 가리킨 것이므로 황제에게 아래의 뜻을 물은 뒤에 거행할 것입니다 하고 황희 등의 논의에는 거사를 주문하는 것과 주문하여 뜻을 받은 뒤에 거사하는 두 건의 주본을 초를 닦은 뒤에 다시 의논할 것입니다 하고 신상은 전에 황제의 선유가 있었고 지금은 치규가 있으니 어찌 반드시 주문한 뒤에 거사하오리까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부득이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키게 되면 군사의 수를 얼마만큼 써야 마땅하며 평안, 황해, 경기, 충청도의 군사를 조발함이 어떨까 하니 정현, 박안신, 유명문, 황부인, 봉여 등은 그 정에 한 군사를 골라 평안도와 황해도에만 뽑으소서 하고 최사강 심도원은 도적이 만약 미리 알면 험한 곳을 타고 도망해 달아나면 비록 군사가 많을지라도 쓸 수 없사오니 황해, 평안 두 도에서만 정예한 군사를 뽑아 1만 명에 지나지 말게 하소서 하고 맹사성, 권진, 허조, 하경복, 안순, 노한, 이명균, 이순몽, 조계생, 정흠지 등은 많은 군사를 쓸 적에는 평탄한 곳을 힘쓰고 적은 군사를 쓸 적에는 험한 곳을 힘쓰라는 것은 병가의 군사를 쓰는 법이온데 저들이 사는 곳은 산이 험하고 냇물이 막혀서 많은 군사를 쓰기 어려우니 충청도와 경기도는 제외하고 황해도, 평안 두 도에만 정병을 골라 5,000명에 지나지 않게 하소서 하고 황해는 일체 주장에 쓰이며 맡기고 평안, 황해 두 도에만 군사를 뽑게 하소서 하고 신상은 산협에 흩어져 있는 많지 않은 야인에 대하여 어찌 많은 군사를 쓰오리까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만약 군사의 수를 더한다면 마땅히 장수도 더하여야 할 것인데 몇 사람을 더할 것인가. 장수로 삼을 만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아래라 하니 이순문, 유맹문, 황부인, 봉여 등은 한 사람을 더하되 장수가 될 만한 사람으로는 당성군 홍해가 마땅합니다 하고 정현, 박안신 등은 정예한 군사를 이미 골랐으면 장수를 많이 보낼 필요가 없고 또 강계와 삭주에 모두 무신을 보냈사오니 장수를 더 정할 것 같으면 삭주, 절제사, 이안기를 보냄이 마땅하옵니다 하고 이순문과 심도원은 군사를 더하면 장수도 더 정하는 것이 마땅하오며 장수로 삼을 만한 사람으로 이 징성만한 사람이 없는데 신은 그 범죄의 경중을 알지 못하오니 101호 군사를 거느리게 하여 그 공을 이룩할 책임을 맡기옵소서 하고 신상, 이명균, 조계생, 정흠지, 최사강 등은 3군의 장수가 이미 갖추었으니 많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황희, 허조, 하경복, 안순, 노환 등은 부득이 더 한다면 강계, 절제사, 이강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맹사성, 권지는 장수들을 더하면 공복과 징석이 가하옵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토벌하는 시기는 어느 때가 마땅하냐 하니 유명문, 황부인, 봉여 등은 8월 보름 이후를 말하고 황희, 허조, 안순, 노환, 최사강, 정연, 박안신 등은 나뭇잎이 떨어지고 얼음이 얼 때에 거사함이 가하다고 하며 맹사성, 권진, 하경북, 신상, 이명균, 이순농, 조계생, 정흠지, 심도원 등은 4월 보름 때에 미처 못하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얼음이 얼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화포를 더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니 허조, 하경부, 노환, 신상, 이순몽, 유맹문, 황보인, 봉여 등은 더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황희, 맹사성, 권진, 안순, 이명균, 조계생, 정흠지, 심도원, 정연, 박안신 등은 아래기를 일체 도절제사가 계획하여 시행하기를 허락하옵소서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평안도의 군사 1만 명, 황해도 5,000명으로 하되 마병은 얼마로 하고 보병은 얼마로 할 것인가 하니 맹사성, 권진, 심도원, 유명문, 황부인, 봉여 등은 기병은 1만 명, 보병은 5,000명으로 하되 평안도에는 기병과 보병을 각 5,000으로 정하고 황해도는 기병 5,000명으로 정하소서 하고 정현, 박안씨는 기병과 보병의 많고 적음은 주장이 계획하기를 허락하고 황해도 군사 5,000명은 모두 기병을 쓰소서 하며 황희, 허조, 하경복, 안순, 노환, 신상, 이명균, 조계생, 정흠지, 최사강은 마병 1만 명, 보병 1만 명으로 하되 병조로 하여금 평안, 황해도 두 도의 군사 X를
상고하여 나누어 정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사를 주문하는 일은 맹사스 등의 논의에 쫓아 김청으로 하여금 주본을 초하게 하고 군사의 수와 군사를 내는 곳은 평안도의 마병과 보병을 합하여 1만 명과 황해도의 5천 명으로 정하여 그 방면을 맡은 자로 하여금 발병하여 보내게 하며 장수를 더 정하는 데는 이 징석을 불러 쓰게 하라 하였는데 이에 앞서 징석이 파직되어 양산이 있기 때문이었다. 시기는 모름지기 4월 보름때에 미치게 하고 하포는 더 보낼 필요가 없었다. 102는 벼슬이 없는 평민의 신분을 말한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예문제약 윤회가 상제를 마칠 수 있도록 벼슬 제수한 것을 도로 거두기를 상언하다. 신의 집에 화가 닥쳐서 사랑하옵시던 어미를 저버리오니 끝없는 슬픔을 머금고 겨우 소상을 지냈사온데 갑자기 성언을 받아 다시 예전 벼슬을 제수하시니 명을 듣고 놀랍고 두렵사어 몸둘 곳이 없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3년상을 공통으로 입는 것은 성인의 적중한 제도입니다. 무릇 사람의 자식이 되었으면 진시로 스스로 그 제도를 다할 것이지 기복하는 제도는 예경에 없는 바이옵니다. 그러므로 무릇 죄지를 벗고 나라의 일에 종사함은 후세의 권위에서 나온 것이니 진시로 조정의 좋은 일이 아닙니다. 군자의 생각은 전시의 번예를 평시에 쓸 수 없다고 여기오며 본조의 경제 육전의 한 관절에 인신으로 제주가 장상을 겸하고 몸이 국가의 안위를 맡아서 하루라도 없어서 안 될 만한 사람은 특지로서 탈정한다는 말에 해당한 것이온데 신과 같은 거칠고 어리석은 말학으로 헛 이름을 도둑질하여 글장을 찾고 글귀를 따라 쓰는 것도 오히려 다듬는 공이 적고 무리를 쫓아 따라서 행하옵건을 어찌들 그만한 도움이 있사오리까. 참으로 논의에 이르는 바 어찌 능히 도움이 되리오 할 것이오며 어찌 예전에 이르는 바 없었으나 안 될 사람이오리까. 하물며 신이 본래 풍지를 알아 걸려내는 점점 심하여 몸이 허약하고 마음이 두근거려서 문득 호련히 잘 잊음으로 스스로 소용없는 썩은 선비임을 슬퍼하는데 어찌 조정을 다스리는 요무에 매어오리까. 지금 만약 은명을 마지못해 받아서 상복을 벗고 벼슬에 나아가면 이는 슬픔을 잊고 행실을 무너뜨리며 은총을 무릅쓰고 영화를 탐하여 이익을 즐기고 염치가 없는 인간으로서 명분과 교화의 주애를 얻고 무리의 비난을 받아 위로 성명께서 효도로서 다스리는데 누가 되게 할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사랑하시는 성상께서는 이룩된 명령을 도루 거두시와 신의 상제를 마치시기를 허락하시어 자식의 도리를 온전히 하고 예의와 풍속을 두터이 하시면 신의 지극한 소원이 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고 비답하기를 효자로 어버이 상을 당하여 비록 예를 지켜서 상제를 마치고자 하나 충신으로 나라의 몸을 허락하였으니 또한 사를 따라 공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성인은 대개 상도에 따르기를 말하였고 군자는 오직 번례에 맞게 함이 귀하다. 오직 경은 제주가 경제에 통하고 지식이 고금에 사무치며 학술이 정미하여 좋기 유림의 모범이 되고 문장이 아름다워서 가히 나라를 빛내는 영재라 이를 것이다. 불행히 진상을 당하여 슬픔을 먹고 병이 있어서 더불어 접견하지 못하는 자가 지금 한둘이 넘었으나 동궁을 보도하고 비누로 삼을 일을 얻기가 쉽지 아니하며 삼가 중국을 섬기는데 사명을 맡을 리가 그 누구이겠는가. 더욱 사관이 바야흐로 편찬에 일하는데 경이 아니면 누가 그 교정을 맡으리요. 내가 이미 이와 같이 의뢰하거늘 누가 국가의 안위가 매이지 아니하였다 하겠는가. 효도를 옮겨서 나라에 충성하면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니 영화를 탐하고 은총을 무릅쓴다는 무리를 어찌 혐의함이 있으랴. 경의 어버이를 생각하는 정으로서는 비록 3년상을 마칠지라도 족하지 못하며 나의 나라를 위하는 생각으로는 어찌 하루라도 어진이가 없을 수 있으랴.
남의 슬픈 마음을 빼앗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며 때에 따라 변통하는 도를 어찌 피할 수 있으랴. 힘써 나의 의사에 쫓아서 그대의 벼슬에 나아갈 것이며 사양하는 바는 마땅히 연호하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권위는 사정으로 인한 임시 변통이고 장상은 장수와 정승이며 사명은 외교 문서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평안도 황해도 감사에게 병조로 하여금 그도의 군사를 발하게 하였음을 전지하다. 지금 장차 파저강의 도적을 치고자 하여 이미 병조로 하여금 그도의 군사를 발하게 하였으니 가히 병조의 이문에 의할 것이며 겸하여 좌부를 보내니 참험하여 발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정전에서 중군 절제사 이순명을 몽을 전별하다 임금의 친히 술잔을 주고 왕수자 이하 대군과 여러 군의 군 및 대언들이 시연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새로 문소전을 세우고 그 제사를 행할 때의 절차를 아뢰다. 지금 새로 문소전을 세우고 그 제사를 행할 때의 절차를 본조와 상정소와 더불어 같이 논의하여 아뢰옵니다. 1. 문공 가래의 설, 동지, 초하루, 보름 등의 사당에서 참배하고 시제에 이르러서 신주를 정침으로 받들어내어 모신다고 하였으니 지금 문소전 후침에서 상망제를 행하고 사시의 큰 제사 및 속절제사와 기일제사는 정침에서 행할 것입니다. 송나라 제도에 별묘의 신주가 태묘에 나아갈 때는 요요를 썼으니 지금 위판을 후침에서 전전으로 나갈 때는 역시 요요를 쓰되 내관으로 하여금 받들어들게 할 것입니다. 1. 문소전과 광효전에서 제사를 행할 때 모두 지계문 안에서 땅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지금 문소전의 전전에는 태조의 신인은 북쪽에 계시어 남쪽을 향하고 태종의 신인은 동쪽에 계시어 서쪽을 향하는데 지계문 안에서 태종의 신위를 등지고 땅에 엎드리는 것은 옳지 못하오니 정묘의 예에 의하여 땅에 엎드리는 것을 없애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위파는 신주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절일사 한성부 윤 강주가 칙서를 받들고 국경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의식과 같이 칙서를 받았다. 칙서에 이르기를 지금 요동도사가 본국에 도망해 온 남자 1명을 잡아왔는데 이름은 홍오마일이고 신원을 살피면 묘봉사의 중으로서 중신명 해명 등과 혈탁하여 군인을 거느리고 김옹의 부부를 때려 죽이고 그 딸 김청득을 강점하여 간통하고 일이 발각되자 도망쳐 달아났으니 대저 이와 같은 흉한 무리는 천지와 귀신의 용서할 바가 아니기로 법대로 처치하고자 하였으나 생각하건대 왕국의 무사람들에게 무사람들을 보여줄 수 없게 될 것으로 여겨 이에 특히 사람을 보내 압송하노니 왕의 경계에 이르러서 왕의 나라에 교부하고 보냄 배신은 영수하고 돌보내며 왕이 처치하여 무사람을 깨우치기를 허락한다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중군절제사 이순몽이 하직을 구하니 말과 공시를 하사하다. 군관 홍사석 등 30명도 하직을 고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대신들과 복종하는 군사의 양식 준비와 명령 불복종에 대한 상벌 등에 관해 논의하다. 대신들을 불러 논의하기를 복종하는 군사는 20일 양식을 준비하여 행하게 하려고 하는데 옳을까 만일 장마를 받는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대군이 적경에 들어가서 혹 큰 물을 만나 군사가 건너지 못할지도 청량할 수 없으며 그 싸움에 당하여 더디고 속한 시기도 기필할 수 없으니 양식을 많이 가지고 가서 만약 남음이 있거든 도로 가지고 와도 해롭지 않습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이미 최윤덕에게 명하여 부장 이하의 명령에 복종하고 아니하는 자에 대해 상벌을 가하게 하였으나 내가 생각하건대 예전에 우리 태종께서 동정할 때 일품 이상은 도통사로 하여금 계달한 뒤에 단죄하게 하였는데 지금 도절제사가 부장 이하를 마음대로 처단하면 온당치 못할 듯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비밀이 윤덕에게 효유하여 적에게 임하지 아니하는 이 품 이상은 마음대로 처단하지 못하게 하되 그 일을 비밀리 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또 의논하기를 군사들이 기한을 어기고 이르지 아니하는 자와 항오를 읽고 차례를 떠나는 자는 일체 군법에 의해 비록 10명에 이를지라도 모두 참할 것이나 내가 생각하는데 이같이 하면 죄를 받는 자가 잠못 많을 것이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 아니며 만약 죄 주지 않으면 굴령이 엄하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기한을 어기고 이르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가장 뒤에 이르는 자는 군법에 의하고 항우를 읽고 차례를 떠난 자 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는 역시 군법에 의하 위험을 보일 것입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평안도는 경계가 야인과 연하여 요해지가 되고 길이 중국과 통하여 사신이 지나는 곳이 되 양식의 수량이 부족한데 하삼도는 용도가 적고 저축이 많으므로 곡식을 평안도로 옮기고자 하는데 혹 마소로 싣거나 배로 싣는 것이 어떤가 편리할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평안도 군량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 아직 오는 가을을 기다려서 황해 충청 두도의 쌀을 배로 운반하니 편리하옵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이미 3군을 거느리고 가서 파저강을 치기를 명하였으나 중앙군사를 주고 고뇌를 위임하였는데 채찰할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조정관리를 정해보내어 독찰함이 어떨까. 만약 그렇게 하면 윤덕이 또한 경계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이다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벼슬에 놓고 낮음을 논하지 말고 사람을 골라서 정해 강을 건너는 것을 독찰함이 적당하옵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김을현이 칙서를 받들고 돌아왔으니 우리나라에 이익됨이 없지 않다. 그러나 약탈된 사람과 가축을 다 돌려보내지 않은 것을 아는 것은 가하나 파저강 지방이 중국과 연접하여 감히 마음대로 강을 건너서 쫓아가서 잡지 못한다고 아는 데서 이르렀으는 내가 지휘한 것이 아니니 만약 허물하지 않는다면 이를 조차 중국에 일을 생기게 할 자가 있을까 두렵고 만약 허물하면 칙서를 가지고 왔는데 도리어 죄책을 더하면 어리에 미안하다. 지금부터 법을 세워 본국에서 아뢰기를 지휘한 외에는 마음대로 주달하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을련의 일은 아직 두고 논하지 말고 비밀이 꾸짖는 것은 가하되 법을 세우면 적당치 못하옵니다. 만약 임기 응변으로 주달할 일이 있다면 그 법에 구애되어 주달하지 못할 것이오니 또한 불가하옵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중국의 예분낭중 등이 우리나라 사신에게 묻기를 너희 나라에서는 어찌하여 무역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므로 대답하기를 조정에서 법을 세워 금하기 때문에 무역하지 못한다고 하니 낭중들이 말하기를 조정의 법은 서국 사람에게 금하는 것이고 너희 나라에게 금함이 아니니 이를 쫓아서 무역함이 가하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이는 반드시 최진의 무리가 예부에 속여 말하기를 조선 사람이 무역하기를 원하나 조정의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니 이와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일의 법을 지킨 뜻을 싹 쓸어버리는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모두가 아뢰기를 갈 때마다 비록 무역하는 일을 물을지라도 대답하지 않음이 편하옵니다 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통사 김정수가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의지에 이르러 판목사 이사금에게 이르기를 을현이 가지고 온 칙유는 곧 파정왕을 정벌하는 일이라고 하여 성질을 누설하였으니 불가함이 없을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법사에 내려 추국하여 후인들을 징계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17일 경우 첫 번째 계신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허조가 북방 정벌의 발병을 정지할 것을 아뢰다. 상참을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지금 북방을 정벌할 시기인 사후를 바로 당하오니 만약 큰 비를 만나면 강물이 불어 넘치면 신은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여름날에 초목이 무성하여 산과 고래, 울밀하게 덮이면 저들이 반드시 복병을 흩어둘 것이오니 더욱 염려스럽습니다. 신의 뜻으로 겨울을 기다려 얼음이 언 뒤에 그들이 뜻하지 않은 때에 나아가서 불하게 들어가 돌격하며 가히 크게 깨트리고 나라의 부끄러움을 씻을 것이오니 아직 발병을 정지하옴을 어떠하오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저 큰 비는 6, 7월 사이에 있는데 하늘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큰 비를 내려서 군사의 길을 막을 것이나 하늘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4월에 하필 큰 비가 오리요. 그러나 천도는 헤아리기가 어려우므로 깊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승인은 사물에 밝게 통하여 만리 밖을 밝게 보고 묘당의 위에서 승부를 판결하나 중인 이하의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마땅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나 만약 의심하는 생각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어느 때 군사를 발하여 큰일을 이룩하리요. 하물며 지금 풀이 자라서 말먹이는 배가 없는 데서야 또 야인들이 노략질 할 때가 오래지 않았으므로 쫓아가서 탈취해 돌아오면 황제도 잘못이라 아니할 것인데 만약 후일을 기다려서 군사를 일으켜 중국의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황제는 반드시 우리나라를 거르다고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8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예문관 제학 윤회가 상제를 마칠 수 있도록 구임을 내린 것을 거두어 길을 상언하다. 정성을 다하여 말을 베풀어서 예훈에 따르기를 바라옵더니 비답의 글이 우악하와 아직 윤화하심을 받지 못하오니 감히 어리석은 마음을 다하여 다시 신청을 더럽히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의 아비가 일찍 죽고 어미를 의지하와 웃는 얼굴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정이 맺혔고 벼슬에 종사할 때 손 가운데 실이 해졌나이다. 상사를 당한 혹독한 형벌로서 공연히 달리는 세월을 만류하지 못함을 슬퍼하고 부모를 복양하지 못한 슬픈 회포는 늙은 어미를 먹인다는 까마귀만 못함을 더욱 느끼옵니다. 오직 3년의 복을 입어 기르신 깊은 은혜를 조금 갚기를 바라옵더니 겨우 소상을 지나자 갑자기 명을 받았나이다. 특히 예문관과 춘추관의 구임을 내리시고 또 거듭 효유하신 은혜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3년의 통상은 곧 만세의 큰 법이온즉 일시의 번례를 어찌 평상시에 행할 수 있사오리까. 성조의 도움이 없을 뿐 아니라 실로 명교에 잊을 짐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천지의 포용하는 도량을 넓히시고 상중에서 참아 못하는 정을 살피시고 백성에게 효도를 권하는 마음을 미루시어 슬픈 정을 없애는 권전을 정지하옵소서.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날은 짧음으로 상제를 마치기를 기약함을 원하옵고 나라를 섬기는 때는 많음으로 효도하는 마음을 옮겨 정성을 다하는 일은 늦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8일 신미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원, 영북, 갑산 등처의 사변에 대비할 것을 아뢰다. 함흥 이북의 각 고을의 군사 말을 그 길을 분변하게 하고 화번 감사는 공식으로 양료를 주어 도절제사가 거느리고 친히 경원, 영북, 갑산 등처에서 가서 사변에 대비하게 하오니 어떠하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8일 신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사람으로 스스로 출정하여 공을 세우는 자에게 상을 줄 것을 아뢰다. 평안도 사람으로 스스로 군사를 모집하여 출정하기를 허락하여 만일 공을 세우는 자가 있으면 한량은 벼슬로 상을 주고 향리와 역자는 부역을 면제하며 관노는 천인을 면함으로써 그 공을 상주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8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이조정남 김하에게 명하여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알목화 야인에 관해 전교하다. 이조정남 김하를 성기순신관으로 가칭하여 사목을 가지고 함길도에 가서 도절제사에게 전교하기를 알목화 야인이 파제강 야인과 더불어 성세를 서로 의지하는데 지금 파제강을 치고 또 경원과 영복진에 군사의 수를 조금 더하여 절제사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진입하면 알목화 야인들이 의혹이 나서 들떠 일사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들이 본래 우리나라가 도망해 온 중국 사람을 그들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것을 혐의하고 변경 백성들을 노략한 것을 두려워하여 먼 지방으로 깊게 들어갔거든 모름지기 사람을 보내어 통류하기를 지금 도절제사가 군사를 더하여 방어하면 너희들의 말에 의하여 홀라온 올적합을 방어하기 위함이다고 하여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저들이 비록 이사갈지라도 도둑질한 형상이 없으면 가볍게 거사할 수 없고 연달아 사람을 보내어 정찰하여 진실로 도둑질한 마음이 있거든
기회에 미쳐서 쫓아 잡는 것이가 하나 강약을 살피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서 돌격해 들어갔다면 도리어 실패를 당하면 작은 사고가 아니다. 또 가히 칠만한 형세를 탔어도 법을 두려워하여 쫓지 않는다면 후회하여도 유익이 없을 것이니 기회에 다다라 계획하여 느리고 급함을 맞추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9일 임신 첫번째 기사 상청을 받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9일 임신 두번째 기사 야인을 토벌하는 일로서 종묘와 사직에 고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19일 임신 세번째 기사 대마도 종대선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개요 첫번째 기사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를 아뢰 것을 말하다. 정서를 보았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고려의 용과는 17만 군사를 거느리고 여진을 소탕하여 주진을 개척하였으므로 여진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엄을 칭찬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관이 주를 설치할 적에 길주가 있었는데 지금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 황제가 조선 지도를 보고 조서하기를 공험진 이남은 조선의 경계라고 하였으니 경들이 참고하여 아리라 하였는데 이때 바야흐로 파저강 정벌의 뜻을 기울였기 때문에 정교가 있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이 먼저 야인을 접견할 때는 도절대사 또 관찰사 등은 남쪽을 향하고 야인은 비록 도둑 지휘일지라도 모두 동서로 나뉘어 앉았었는데 그늘에 윤봉이 함길도에 갔을 적에 동맥과 천모가가 왔어 보니 봉이 동맥과 천마가로 하여금 동벽에 앉게 하고 우리나라 순찰사 등은 서벽에 앉게 하자 순찰사 등이 앉지 아니하고 나가니 봉이 심히 노여워하였다. 내가 생각하기를 저들이 비록 중국의 극품일지라도 야인이기 때문에 중국이 도독을 대우하는 지위가 우리나라 배신의 밑에 있으니 어찌 의미가 없을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중국에서 여진을 대우하는 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여진을 대하는 제도를 정하고 예조로 하여금 이 문화의 변장에게 알리게 하옵소서 하였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여종을 양민에게 시집 보내기를 금하는 것은 육전에 실려 있는데 지극히 정밀하였다.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자식을 사역하는 자에게는 양민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드는 죄로 논하였는데 다만 그 노비들이 비록 양민의 남편에게 시집가서 낳은 것일지라도 그 본 주인을 두려워하여 능히 스스로 고하지 못하고 또 본 주인은 비록 알지라도 거짓 모르는 채 하고 관사에 고하지 아니하면 매우 옳지 못하다. 만약 그대로 미루고 고하지 아니하여 여러 해에 이르면 어떻게 병술년 이전과 이후에 낳은 것을 알 것이랴. 그 한도를 정하기가 어려우니 본 주인이 먼저 고하게 하는 법을 육전에 더 보태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지신사 안숭선이 아뢰기를 육전에 실린 바가 이미 세밀하온데 어찌 거듭 밝혀서 더 보탤 필요가 있사오리까. 만약 이 법을 거듭 밝히면 그 나머지 좋은 법이 기묘하지 않을 듯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양민이 되고 천인이 되는 것은 관계가 지극히 중한데 다만 본주인이 먼저 고하는 법이 갖추지 못하였으니 대언사에서 다시 생각하여 논의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개요 두번째 기사 원묘에 부역하는 황해도 선군 400명을 놓아 보내기를 명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개요 세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개요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소원한 향의 일리들이 하례함이 번거로운 폐가 있음을 아뢰다. 대굴 안에 경사가 있으면 소원한 향의 인리들이 앞을 다투어 와서 하례하면 실로 번거로운 폐가 있사오니 그러므로는 선원의 대향과 황비의 내외향, 황조비의 내외향, 황증조비의 내외향 외에 그 나머지 각 시골의 아전들은 서울에 오는 것을 허락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원은 왕족이고 대향은 본관이면 내외향은 친가와 외가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1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전소윤 박호문이 파저강에서 돌아온 임금이 야인의 소식을 자세히 묻다. 호문이 군사 3사명을 거느리고 술과 실과를 가지고 이만주의 집에 이르니 만주가 반갑게 대접함으로 인하여 술과 실과를 주고 밤을 지내고 이튿날 또 다 납노 등이 사는 곳에 이르러 밤을 자고 돌아왔는데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의 굽고 곧은 것과 불악의 많고 적음을 살피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래므로 임금이 토벌하기를 결심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의 갑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요동에서 삼배를 무역하게 하고 경외의 상인에게는 무역을 금하는 것을 아뢰다. 중외의 상인이 요동에서 맞이하고 보내는 군인에게 사사를 무역함을 일찍이 법으로 세워 검하였으니 요동 군인들이 매매하지 못하여 여러 날 머물게 되므로 그 패가 작지 아니하고 또 사신들도 노여함이 있을까 두렵사오니 원컨대 제 용감의 삼배를 미리 보내어 적당함에 따라 무역하게 하고 그 고을의 인민들도 서로 매매하게 하며 그 나머지 경외의 상인에게는 전에 정한 법에 의하여 무역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진헌사 김을현이 칙서를 받들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임금이 칙서를 맞이하다. 임금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칙서를 맞이하기를 보통대의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칙서에 이르기를 근래에 듣건대 본국의 후문에서 홀라온 지방의 야인, 두목, 목답올 등에게도 만일 약탈에 간 사람과 가축이 현재 있거든 모두 돌려보내기를 칙명하였으며 인하여 목답올 등에게 경계하여 지금부터는 촌도를 공경하고 순응하기에 힘쓰고 짐의 명령에 삼가 따라서 각각 지방을 지키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만일 혹 고치지 않거든 왕이 마땅히 희애를 보아 처치하여 소인들의 업신 여기는 바가 되지 말며 인하여 홍무 영락 영간의 치교한 사리에 의하여 방비하면 그의 준비가 있고 근심이 없을 것이니 왕은 짐의 지극한 마음을 못받으라 함으로 유시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집현전 부제학 일선을 보내어 북정의 장졸에게 교서를 반포하다. 인하여 장졸들의 강 건너는 것을 살피기를 명하였다. 그 중군 도절제사 최윤덕의 정교한 글에 이르기를 군사를 쓰면 제왕이 신중히 하는 바이다. 그러나 은나라 고종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고 주나라 선왕은 6월에 군사를 일으켰으니 이는 모두 백성을 해롭게 하고 국가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것이다. 이 무지한 야인들이 우리 경계에 가까이 있으면서 쥐와 개처럼 도둑질한 적이 여러 번 있었으나 짐승 같은 습속을 좋기 더불어 개교할 것이 못된다 이르고 참고 용납하기를 오래 하였더니 지금 국경에 몰려들어와 늙은이와 어린이를 무찔러 죽이고 부녀를 사로잡으며 백성들의 재산을 소탐하여 사나움을 방자히 행하였으니 어찌 그만둘 수 있으리요. 오직 경은 중의의 작품을 가지고 장상의 지략을 겸하여 이름이 일찍 드러나서 안팎에서 함께하는 아는 바이므로 이에 중군의 장수를 명하여 야인을 톨벌하여 문죄하기를 명하니 오직 이 부장 이하 대수군관과 군사들이 소속에 있는 자를 경이 모두 거느리되 명령에 복종하여 공을 이루는 자는 상을 주고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벌을 줄 것이다. 군사의 직무를 나누어 정하는 것은 내가 이미 명하였으니 적을 토벌하는 공은 경이 힘쓸지어다 하였다. 중군 절제사 이승문, 좌군 절제사 최회산, 조전 절제사 이징석, 우군 절제사 이각, 조전 절제사 김효성 등에게 주는 교서에 이르기를 임금의 도리는 오직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고 장수의 충성은 적개심이 귀하다. 무지한 이 아인이 시랑 같은 마음으로 벌같이 쏘는 도끼를 마음껏 행하여 우리 국경을 침략하고 우리 백성의 생명을 살해하여 고아와 가부가 원한을 일으키어서 화기를 상하게 하니 이것은 과인이 불쌍하고 슬퍼함을 맞이하는 소위이며 또한 경들이 가슴을 치고 이를 가는 바이다.
군사를 일으켜서 그 죄를 성명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경에게 아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기를 명하노니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합하여 주장의 방락을 듣고 적을 쳐서 꺾는 공을 이룩하여 변경 백성들의 소망에 보답하게 하라 하였다. 무지한 이 야인은 효경 같은 행동과 실랑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경계에 이웃하여 항상 화심을 품고 틈을 엿보아 침략함으로 방비하기를 엄하게 하고 수위하게 수고롭게 하여 생민의 근심이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또 변경을 침범하고 생명을 살해하며 집을 소탕하니 내가 진실로 마음이 아프다. 고와 과부를 위하여 장수를 명해 토제하게 하노니 너희 뭇 군사들은 나의 밤낮으로 근심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장수의 절제하는 법을 삼가히 하며 늙은이 어린이와 부녀를 제외하고 능히 적의 머리를 베이면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혹 3등을 띄어 올려 혹은 2등을 띄어 오르며 혹은 1등을 띄어 올려서 뱃슬로 상을 주고 그 총패와 소패는 비록 스스로 공을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부대 안에서 베이고 잡은 것이 많은 자에게도 차등이 있게 뱃술로 상을 주되 만약 군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비록 공을 이룩할지라도 상이 없다. 너희들은 각각 너의 용맹을 다하여 과감하고 굳셈을 이룩하기에 힘쓸지어다 하고 겸하여 사목을 붙였는데 1. 군사가 파저강에 이르러 만약 능히 사람을 잡으면 그 중에 늙은이 어린이는 굶주리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군인으로 하여금 혼자 하지 말게 하며 거느리고 올 때에 다만 부녀자들로 하여금 한 곳에서 잠자도록 하라. 1. 대소 군사와 장수들이 술을 마시되 취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고 적당히 술구 예운이 나도록 할 따름이며 술을 마시고 기운을 취하게 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22일 을해 세번째 기사 새 의정과 허조 안순 신상 등을 불러 신상의 헌의에 관해 의논하다. 신상의 헌의에 이르기를 종사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은 비록 분명히 없을지라도 그 사실을 보아 독단으로 대답함이 가하거니와 국경의 시끄러운 일에 이르러서는 분명을 받지 아니할 수 없는데 김을련이 대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변경의 일을 임의로 주달하였으니 이미 불가한데 하물며 아랫바가 그릇되어 혼란의 소위라고 일컬었으니 더욱 불가하다. 죄책을 더하기를 청하고 만약에 을현이 칙스를 받들고 왔으므로 죄를 더할 수 없다면 청컨대 서장관을 더 죄주라고 하니 이 말은 어떠한가 하니 황희 등이 논의하기를 을현이 비록 죄가 있사오나 칙스를 받들고 본국에 이르렀는데 따라서 죄를 가하면 심히 불가하오며 또 흘려는 죄를 면하고 서장관을 주는 것도 적당하지 못합니다 하였으나 오직 신상은 처음 이 논의를 올렸기 때문에 고집하고 고치지 아니하였다. 또 논의하기를 저들이 3월 4월에 사이에 관계 근처에 오고자 하니 만약 혹 나온다면 머물러 두고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구류하지 않는다면 저들이 장차 우리나라의 일을 저들에게 누설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구류하고 보내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의심을 낼 것이오나 보내어 누설시키는 것보다는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므로 모두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을해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야인이 내왕할 때 지나는 곳에 금란의 법을 정하여 규철할 것을 말해다. 평안도와 한길도는 땅이 저들의 경계와 연하기 때문에 철물의 매매를 일찍이 법으로 세워 검하였으나 무식한 무리들이 검하는 법이 허술하다고 이르고 전과 같이 매매하는 자가 간혹 있으니 지금으로부터는 두 도의 주민들로서 만일 밥을 짓는 쇠 그릇과 농기, 병기 등 철물을 저들과 더불어 매매하는 자와 그 사정을 알고도 일부러 놓아주는
두는 자는 금령을 어기는 죄로서 법률대로 죄를 주고 능히 잡아서 고하는 자는 율문에 의하여 상을 주며 야인들이 내왕할 때 지나가는 각 고을의 가격과 서울 안에 들어와 있는 관의 안에는 모두 검난의 법을 정하여 엄하게 교차를 더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을해 5번째 개사 예조에서 외인 관리와 신관의 공복의 예의에 관해 아뢰다. 조한문화의 조화 및 사은서계와 설과 동지의 세자공에게 할애할 때는 이미 옛 제도에 의하여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공복을 입게 하였으나 홀로 사명을 받드는 외임 관리의 하직 및 복명할 때와 신관이 처음 본사에 올라와서 상관을 배웠고 소속 관리가 위에 있는 당상관을 예연할 때는 상복을 그대로 입으면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역시 공복으로 예를 행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0일 을해 6번째 기사 상옥은 박연이 제악에 쓰는 관복의 제도를 올리다. 1. 항상 당하의 여러 악공들의 관을 당송의 제도에는 조회와 제양에서 모두 계책관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흑호 두 권을 쓰니 모두 모양이 좋지 못하고 근거가 없으므로 원컨대 당송의 제도에 의하여 계책관으로 고쳐 쓰게 하옵소서. 1. 공인들이 입는 옷은 당나라에서는 주구의와 주련장을 썼으되 그 제도가 자세하지 못한데 송나라에서는 비란삼을 썼고 그 제도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승포의를 쓰고 있으되 추악하고 체제가 적삼의 제도가 아니오니 원컨대 송조 묘악의 제도에 의하여 난삼으로 고쳐 쓰되 구승명주를 쓰게 하옵소서. 1. 문무에 쓰는 관은 당나라에서는 위모관을 쓰고 송나라에서는 평면을 썼사온데 평면은 선유들이 잘못되었다고 하고 위모관은 사림관기에 있으나 체제가 분명치 못하여 주회에 이르기를 주나라의 위모관은 지금의 진현관이 바로 그 유상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내 진현관의 제도를 상고하니 섭숭이 삼례도에 나타났는데 촌분을 낮추면 좋기 의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무의 관은 종이를 붙여서 만들 때 두 조각을 만들어 연결하였으므로 이마가 비어 덮이지 아니하니 춤추는 사람의 머리가 모양에 맞지 않음이 더욱 심합니다. 원컨대 진헌관으로 고쳐 쓰게 하옵소서. 1. 무무의 관은 당송에서 모두 평면을 썼사온데 진양이 비난하기를 면을 쓰고 관으로 춤을 추는 것은 천자의 예의다. 제후가 면을 쓰고 대무의 춤추는 것도 예경에는 오히려 참남하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무랑이 춤추는데 어찌 평면을 쓸 수 있을까? 작변으로는 문을 춤추고 위변으로는 무를 춤추는 것이 가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예전에 평면을 썼으니 원컨대 진씨의 말에 의하여 가죽꽃갈로 바꿔 쓰게 하옵소서. 옛 제도에는 악정, 악사, 운보인 등의 복색이 있었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없으니 원컨대 당송의 제도에 의하여 각각 두 벌을 만들되 악정은 자색의 공복으로 하고 악사는 비색 공복, 운보인은 녹색 공복으로 할 것입니다. 1. 무인과 공인의 복색은 한나라 때는 각각 방색이 따랐었는데 생각하건대 한나라는 고대와 멀리 떨어지지 아니하여 그 제도를 이어받은 것인데 당송 때에 이르러서는 천신, 지기, 인귀 등의 제사에서는 복색을 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춤추는 사람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공인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었는데 당나라 조신언이 말하기를 지금 제기와 인욕은 모두 오방, 오교의 빛깔을 따랐으냐 의복만은 그 빛깔이 틀려서 춤추는 자는 항상 검은색을 입고 공인은 항상 붉은색을 입으니 신의 어린석은 생각으로는 적당하지 못한 듯 하옵니다. 그 무인과 공인의 복색은 청하건대 방색에 의하옵소서 하였는데 진양이 이 말을 인용하여 제사에는 검은색을 쓰고 땅제사에는 누른색을 쓰며 종묘에는 수를 쓰면 또한 그의 옛 제도에 가깝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문무 및 여러 악공들의 복색은 매형 제사에는 모두 붉은 빛을 쓰고 무무에는 검은 빛을 통해 쏘니
원컨대 진씨와 조씨의 말에 의하여 무릇 임기에게 제사할 때는 비수 난삼을 쓰고 회례의 여러 공인의 복색은 천신을 제사할 때는 검은 빛을 쓰고 지신을 제사할 때는 누른빛을 쓸 것입니다. 1. 제도에 띠가 없는 의복이 없사온데 우리나라 제악의 무인 및 당하의 여러 공인들은 옷을 입으되 띠가 없으므로 임시로 공인들이 자기의 가는 끈을 메고 다만 당상의 공인은 추포로 만든 홀띠가 있으나 진양대제에만 쓰고 나머지 제사는 쓰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심히 이해가 아닙니다. 지금 옛 제도를 상고하건대 제악 안의 악정, 악사, 운보인, 무인 등의 띠를 당송에서는 모두 가죽띠를 썼사오니 지금부터는 당송의 제도에 의하기를 바라옵고 또 당상의 등가 공인과 당하의 여러 공인들의 띠를 당나라에서는 혁대를 쓰고 송나라에서는 말대를 썼사오니 지금부터는 송나라의 제도에 따르시기를 바라옵니다. 제악의 신은 원컨대 옛 그림에 의하여 만들게 하옵소서 하니 예주와 상정서로 하여금 논의하게 하며 논의에 이르기를 모두 아랫바에 의할 것이나 다만 공인이 심이 많은데 만약 세 가지 빛깔의 옷을 갖추자면 경비가 많이 들므로 당송의 제도에 의하여 춤추는 이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공인들은 모두 붉은 옷을 입게 하며 악정은 지금의 혈률량인데 제복을 입고 악사는 지금의 전악인데 비공복을 입게 하며 운보이는 지금에 없는 것이므로 공복을 만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옷은 포인은 닷셋 배우시고 무량은 춤추는 사람이며 방색은 동서남북 중앙의 빛깔이고 수는 비단의 수를 놓은 것이다. 세종시록 59권 세종 15년 3월 23일 병자 첫번째 기사 임금이 북정하는 주본의 사목에 관해 말하다. 상첨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북정하는 주본의 사목이 지나치게 자세히 갖추어져서 오히려 번거롭고 자세함에서 실수가 없을까. 후일에 중국 조정에 들어가는 신하로 하여금 요동과 예부에 갖추어 말할 것인가. 고황제가 선유한 성지에는 야인이 침략하거든 토벌하라고 하였고 지금 온 칙서에는 또 야인이 침범하거든 기회를 보아 변에 응하라고 하였으니 아직 주문하지 말고 토벌함이 어떨까. 지금 주보는 군사를 먼저 발하고 뒤에 아래는 뜻이 있으니 황제가 우리나라를 잘못한다고 함이 없을까. 만약 주문한다면 야인이 노략질한 증거 및 중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사람의 수를 주본에는 대략만 들고 자문에는 자세히 갖추 기록함이 어떨까. 그러나 이도 옳지 못하였다. 만약 주본과 자문이 자세하고 간략함이 같지 않으면 황제가 반드시 자문에 기록한 사람은 기묘하지 않다고 할 것이니 경들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이조판서 허조가 아뢰기를 중국 사람으로 포로된 자가 우리나라에 도망해 오면 즉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어 그 수가 5,600명에 이르렀는데 이로 말미암아 야인들이 원한을 품고 분함을 쌓아서 변경해 와서 침략하였으니 이는 그 실제의 일이온데 무엇이 사목의 번거로움을 혐의하여 아뢰지 아니하오리까. 배신으로 하여금 요동과 예부에 말하는 것이 주문하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예로부터 술로서 몸을 망치는 자가 진실로 많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복령군 및 신장, 김고 등이 술을 즐기고 밥을 적게 먹어서 그 몸을 잃었습니다. 신이 벼슬에 오른 처음에는 소주를 보지 못하였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있으니 그 호화롭고 사치함이 하여 소주로서 목숨을 잃은 자가 흔히 있으니 신은 심히 염려하옵니다. 또 듣건대 원세조가 금주법을 세우고 술을 옥항아리에 넣으니 술이 모두 새고 옥항아리가 두 갈래 창과 같았으므로 그 독을 대굴 밑에 두고 여러 신하들에게 보여서 경계하였으니 그 술의 독기가 심하여 경계해 보임이 지극하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술을 과하게 먹지 못하게 하는 영을 내리면 그의 목숨을 잃는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굳게 금할지라도 그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조가 아뢰기를 검사 안자를 사람마다 하였으나 금령이 내린 뒤부터는 법을 범한 안장이 아주 끊어졌으니 대저 법을 위에서 세우면 행하기 쉽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게 받아들이고 성지들에게 이르기를
허판서의 말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그것을 금하기는 진실로 어렵다. 그러나 주고를 지어서 여러 신하들을 경계함이 가하다. 집현전 제술관을 데리고 오느라 내가 장차 반포에 내려서 신하들을 경계하겠다 하였다. 주고는 수를 경계하는 거리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3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김자지를 유후사 유후로 삼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3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함기도 감사가 용성에 거주하는 화향인을 단청 북청 등처에 옮길 것을 치부하다. 용성에 거주하는 화향인을 단청 북청 등지에 옮기기를 청하나이다 하므로 대신들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권진성의 허조 정흠지 등은 아뢰기를 농한기를 기다려서 옮기소서 하고 황희, 맹사성, 하경복, 노환, 신상, 안숭, 조내, 심도원 등은 저들은 산파를 오히려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때를 당하여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또 동료들을 까닭없이 옮기게 하며 기화한 무리들만이 아니라 알목하의 주민들도 모두 의심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서쪽에서 거사하려는데 또 북쪽에서 헌단을 이루면 적당하지 못할 듯 하오니 후위를 기다려서 영설에 타서 포치함만 갖지 못하옵니다 하니 황희 등의 논의에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3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평양의 죄수인 강도 변검동과 양송산을 차명에 차할 것을 아뢰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최윤득이 도적의 무리가 농사 짓기 위해 집으로 내려오면 덮칠 것을 아뢰다. 최윤득이 혹은 박원무를 보내 아뢰기를 지금 토벌하는 일은 오는 달 초 10일로 정하였으나 도적의 무리가 모두 산으로 올라갔다는 말을 들으니 밤낮으로 근심하고 염려하옵니다. 신이 헤아리건대 저곳은 얼음이 아직 흘리지 아니하였으니 오는 4월 10일경에 사람을 시켜 정탐하고 20일 이후에 관계에 모이면 저들이 농사 짓기 위하여 도로 집으로 내려올 것이니 몰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덮치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므로 곧 새 의정과 이조판서 허조판서 안순 예조판서 신상 등을 불러 논의하고 사목을 닦아 원무에게 붙여 보내기를 지금 대군을 이미 발하였으니 그 지방이 비록 추우나 4월 금음폭 때에는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남기로 어두워져서 멀리 통하여 바라볼 수 없으며 또 오울에 이르러 토후가 올 염려가 있으니 일체 전에 정한 길대로 시행하라. 심타, 남노 등은 비록 서울에 올라와서 시위하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기 어려우니 이같이 거사하는 때에 상례로 대접할 수 없다. 이미 짜놓은 대로 기한에 미쳐서 찾아잡으라 하였다. 남기는 산에 가득 찬 안개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전 총재 이징석이 하직을 고하니 말과 공시를 하사하고 동지 중추원사로 삼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죽은 영돈영 부사 한금에게 사죄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죽고 삶이 명이 있으니 이 수의 떳떳함을 피하기 어렵고 은혜와 예는 정에 있어서 인연하였으니 마땅히 슬프고 영화롭게 하는 언전을 극진히 할 것이다. 오직 경은 작품이 질박하고 고두며 행실이 순진하여 속적한 높은 신분으로서 청리의 의표가 되었다. 소고에서 대우하는 예가 돈독하시어 항상 높은 벼슬을 내리셨고 과인은 화목하는 정이 깊어서 돈영부의 장을 삼았다. 이내 치사하게 하여 높은 향수를 바랐더니 하늘이 남겨두지 아니하여 문득 슬픔을 주었도다. 이해 절해로서 시호를 정하게 하고 박전을 베풀어 슬픔을 펴게 하노라. 좋은 일과 슬픈 일에 마음을 같이 하였으니 어찌 예정을 잊을 것이며 유명히 이치가 있으니 나의 회포를 알아 몸받을지어다 하였다. 청리는 국척이고 소군은 선왕이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네 번째 기사 고 부정륜 이철산에게
가제하다. 그 교세에 이르기를 수명이 길고 짧으면 진실로 운명에 벗어나기 어려우나 슬픔과 영화로운 언저는 또한 처음에서 끝까지 간격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건대 그대는 어린 나이를 당하여 이미 종학에 들어가서 그의 지식을 개발하여 정성함에 이르렀는데 어찌 뜻하였으랴. 하루사이 작은 병에 걸려 드디어 약효도 없이 부음이 갑자기 이를 줄이야. 이에 애도하는 글을 지어 대신 박전을 베푸노라. 계통이 종척에 연하여 항상 돌보는 마음이 도타웠고 은혜가 남다름으로 특별히 조율하는 예를 더하노라 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5번째 기사. 예조에서 양산으로 인도하고 용봉작전으로 대가의 좌우에 분열하게 할 것을 아뢰다. 산선을 설치하는 것은 오로지 볕을 가리기 위함인데 본조에서 대가가 행차할 때 용봉작선을 지휘 잡장의 가운데 진열하면 실로 적당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는 양산으로서는 앞을 인도하고 용봉작선으로는 대가의 좌우에 분열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6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소전에 이안할 때 청선 둘씩을 상로 염적의 뒤에 베풀 것을 아뢰다. 삼가 문은 통고를 상고하건대 당나라 송나라 때의 노부 제도에는 대가의 앞뒤에 모두 청선이 있었고 본조의 대각의장에는 대가 뒤에 청선이 있었는데 지난 경인년에 태조를 부묘할 때와 갑진년에 태종을 부묘할 때에는 대왕왕후의 목로 뒤에 모두 청선이 없었음은 옛 제도에 어긋남이 있으니 지금 문소전에 이안할 때에는 한위마다 각각 청선 둘씩을 상로 염적의 뒤에 베풀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7번째 기사. 전고사 박헌이 온천에 행차하여 도읍을 비우는 것이 적당치 못함을 아뢰다. 지금 이미 장수를 명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파저강을 가치게 하셨사온데 신의 생각으로는 여러 장수들이 중한 군사를 가지고 밖에 있는데 온천에 행차하시어 도읍을 비우는 것은 적당치 못할까 여기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59권 세종 15년 3월 24일 정축 8번째 기사. 중추원 부사 김맹성과 공조 참판 이경을 북경에 보내다. 그 사음표에 이르기를 황제의 덕이 크고 늪사와 회유하심이 돈독하옵고 슬기로운 지혜가 심히 밝으심에 감격함을 이기지 못하게 싸우며 사랑하심이 이미 지극함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 이길 수 없나이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되게 얕은 제주로서 먼 지방의 왕위에 있으나 돌이켜보건대 들것만한 공이 없고 지나치게 보호하시는 은혜를 받았나이다. 근자의 승도가 저를 피하여 도망하였고 야인의 습승이 텀을 타서 침략하였는데 우러러 성상의 햇빛처럼 밝게 비치심을 힘입어 작은 나라의 사정을 굽어 살피시와 천한 사신이 돌아옴을 인하여 여러 번 밝은 칙서를 내렸습니다. 범죄한 완악한 백성을 잡아서 국민을 깨우치게 하시고 포로된 변경 백성을 보내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또 기회를 보아 처치하기를 효유하시고 이내 칙서에 의하여 방위하기를 허락하시어 훈계하심이 정령하시고 애호하심이 간절하였나이다. 이는 대저 황제 폐하의 차별 없이 대우하는 어지심이 돈독하시고 포용하는 도량이 넓으심을 만나 붉은 마음을 뱃속에서 미루어서 해외의 민생을 보호하시와 변경일의 자금을 마다 아니하시고 모두 마음으로 생각하여 주의하사 드디어 본국으로 하여금 특별히 돌보심을 받게 하신 것이옵니다. 신은 삼가 병풍이 되고 날개가 되어 길이 중국의 울타리가 되겠으며 수하고 강령하심을 항상 거듭 축수하옵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먼 지방을 편히 하는 은혜가 깊사오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극진히 하시더니 정성이 마음에 간절하와 적은 물건을 바치옵니다. 삼가 황새저포, 백새저포 각 20배로, 세마포 50배로, 황하서, 만학서, 잡채, 화석 각 10장, 인삼 100건, 송자 200건, 잡생마 16필을 갖추옵니다. 위의 물품은 가지수가 심히 적고 제조가 정하지 못하와 어찌 좋게 표백을
뜨는 의식에 충당하오리까. 다만 박물을 바치는 예를 표합니다 했다. 황태와 동궁에 바치는 예물로는 백세저포, 홍세저포 10필, 흑세마포 30필이었다. 황태자에게 바치는 전에 이르기를 황태자의 명망이 높음에 황제의 계책을 비밀히 돕고 회유하는 어진 마음이 도타움에 높은 은택을 열어 베푸시오니 마음에 맹세하여 갚기를 도모하오나 분수를 헤아리건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이 다행히 창성한 시대에 저음하였으나 일찍이 조그마한 도움이 없었는데 사신이 돌아올제 거듭 윤명이 이르고 도망한 죄인을 잡아 보내어 동토의 민중을 깨우치고 포로된 사람을 돌려보내기를 명령하여 북문의 백성을 편하게 하였고 또 야인들의 사나움을 고치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임기응변하기를 허락하는 일이 있을 것을 어찌 뜻하였으리까. 큰 은혜가 이와 같으면 예전에도 드문 바입니다. 이는 대저 황태자 전하께서 성품이 온하고 밝으며 자질이 높고 빼어나서 많은 나라에 환심을 사고 양궁